자,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불어요. 역시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성적표가 또 발표가 됐죠. 2024년도 성적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9개월 전에 제가 이 영상을 2023년도 성적표를 얘기하면서 제 의견을 나눴던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과 2024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9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것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22년, 23년, 24년 같이 제가 해봤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는 순위가 변동이 없습니다. 8, 9, 10 카리스가 2023년도에 10위권 바깥으로 나갔고요. 메나테크 코리아가 9위, 2023년도에 8위, 그리고 2024년도에 10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월드와이드가 약진을 했습니다. 10위였다가 그 다음 9위였다가 8위로 올라갔죠. 비아블이라는 회사도 23년도에 10위였다가 9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나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거 제가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출이 돼버렸습니다. 2022년도에 5조 4천억을 찍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가장 높은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년도에 4조 9천억,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4조 원대로 떨어진 건 이건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또 이제 4조 5천억, 또 4천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대부분 한 50억 정도씩은 다 빠진 것 같아요. 부동의 1위 아메이는 1조 신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죠. 또 특이한 게요. PM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중에 미국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이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PM은 독일 회사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계속 성장하고 있던 매출이 2024년도에 꺾였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3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특이할 만한 사항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적자난 회사거든요. 적자난 회사가 늘었어요. 30위서부터 60위까지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이때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23년도에도 22년도에도 적자였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교원토 오름인데 지금 적자가요 48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년도, 22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제 국내 회사들이잖아요. 국내 회사들은 그렇게 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만한 돈이 없는 거죠. 적자의 늪을 빠져나와서 흑자로 돌릴 때까지 버틸 만한 돈이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에 비하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참 너무 좀 안타깝다. 이분들이 빨리 흑자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지쿰이 30위 바깥으로 36위죠. 지쿰이 36위로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는 지쿰이 28위였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8계단이나 이제 떨어진 것이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솔직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한 50억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억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 매출이 이제 약하다 보니까 50억은 예를 들어서 아메이에서 50억 빠진 거야. 별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0위권 바깥에 있는 회사들이 50억 빠지는 그거는 이제 무시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9개월 전에 했던 거와 겹치는 것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가격 문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한다고는 하는데 바깥에 있는 제품보다 월등하게 비싸죠. 어떻게 보면 광고비를 아껴서 유통비용을 아껴서
저희들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인데 저희는 이제 35%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퍼줄 수 있죠. 60%도 주고 뭐 70%도 주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35%밖에 못 주니까 오히려 회사가 굉장한 마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낮춰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메이저 제약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뛰어들면서 다이소에 막 들어가게 되고 5,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게 되고, 얼마 전 보니까 여에스더 그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 거기도 보니까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이유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콜라이프에는 이게 바깥에와 비교할 수 없는 트랜스퍼 팩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다. 근데 같은 칼슘, 같은 유산균, 같은 오메가 뭐 이렇게 따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화학이고 우리는 뭐 천연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 게 돼버렸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가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수입의 불균형이에요. 부동의 1인 아메이조차 연봉 1억이 넘는 사업자가 385명으로 채 400명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을 때 연봉 1억 그러면 거의 뭐 꿈의 금액이었었어요. 와, 평생 월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연봉 1억이면 월 1,000만 원도 아니죠. 8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도 그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4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인들도요,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봉 1억을 꿈꾼다 그러면은 난 이미 더 벌고 있는데 내 월급이 연봉 1억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이런 거 있죠. 직장인들은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월급은 많이 안 오른다, 이렇게 푸념하는 것처럼 직장인의 월급은 많이 올랐는데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수입은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돈에 대한 자유, 이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월 800만 원 가지고 시간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어차피 공개된 자료니까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메이가 그러고 애터미는 325명, 100명이 넘는 회사들이 보면 4개 회사 안에요. 아메이, 애터미, PM 인터내셔널, 뉴스킨 코리아. PM도요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뉴스킨도 100명, 유니시티부터는 이제 78명, 시너지가 26명. 시너지가 8위 하는 회사치고는 꽤 적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이니까. 폴라이프도 11명 정도밖에 안 돼요. 17위 인큐텐이 12명, 엔젝타가 16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30위에서부터 60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수입을 어느 정도 분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수입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 떠날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성과를 얻기 힘든 구조인 거죠. 그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막고 있고, 세 번째가요, 사업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오랫동안 변하지는 않았죠. 성공의 8단계 아시죠? 그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식과 접근법,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예전에 방문해서 그 안에서 홈 미팅을 하고 화이트보드 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시대가 너무 바빠졌고 정확한 정보, 이성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서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줌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렇게 막으려고 했죠. 그게 이제 인싸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결론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적자예요. 특히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올인하는 그런 회사들, 화장품이야 그렇게 돼버렸고, 그런 회사들은 경쟁력이 잃게 됐고 연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후의 순위 하락도
그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직급 사업자들이 네가 뭔데 우리 회사를 비난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저는 이제 팩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급이 순위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5조를 탈환한다 할지라도 그 5조가 10조가 되고 뭐 20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나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락이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 같다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이제 이원화될 겁니다. 뭐 물론 9개월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일반 건강기능식품하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누게 되겠죠. 누트라스티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시장이죠. 이게 레드오션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분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은 이제 효과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증상별 솔루션 중심으로 세분화되죠. 이때는 이제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리 프리미엄이라 하더라도 약도 안 듣는데 무슨 건강기능식품이 병을 낫게 하느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런 증거 자료를 내밀었을 때 내가 너라도 이 제품을 권했겠다 할 만한 그런 그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제품 전달해주고 효과 없다고 반품 나오면 어떡하지, 뭐 항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들은 바깥에 못 나가죠. 그렇게 이제 이원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로 바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네트워크하고 마케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멱살 잡고 싸우고, 내가 너한테 뭐 밥을 얼마를 샀고, 내가 너도 어려웠을 때 뭐 보증도 서줬고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알았어 뭐 너 때문에 한번 들어봐 준다 해서 이제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죠. 개미지옥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뭐 절대로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뭐 이러는 부류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거다. 그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시장이 정해져 있고 아이템이 확실하고 마진이 얼마고 보상 플랜이 그런 건데,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어떤 거고 이제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와 연결 방식도 이제 웜 컨택, 콜드 컨택 이런 고전적인 분류를 이제 넘어서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뭐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 지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업자들은 건강 지식 알아야죠. 왜? 프리미엄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대한 통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경쟁이 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SNS를 저는 나이가 있어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뭐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면 차가 있는 사업자를 컨택하면 되죠. 이제 차 있는 파트너들 안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못해요. 유튜브를 못해요. 유튜브 잘하는 파트너를 컨택해서 만들면 되죠. 근데 그 유튜브에는 이제 지사업만 합니다. 그 스폰서하고 연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죠. 과거의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맞는 방식을 뭔진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될 것인가,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내 성공을 앞당길 것인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지금 현재 내 사업 방식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고, 진짜로 신규 사업자가 오면 그분들을 넥스트 다음 단계로 계속 안내해 줄 수 있는 공통된 그런 어떤 툴들, 자료들, 시스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재밌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면서 적자난 회사도 많고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이제 뭘로 보냐면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막 사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직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사재기를 해서 만약에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급을 달성할 때 이번 달에 달성하고 1년 동안 달성 못하고 쭉 가라고 뭐 이런 일들은 없어지겠죠. 대신에 매출은 줄어들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방식,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사업자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한번 찾아서 그 방식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될 거예요.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카메라를 켰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경쾌한 소식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